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일요일이고요. 어떻게 이번 주말을 알차고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 이 증시의 변동성이 워낙 컸던 탓에 이번 주말이 어찌 보면 상당히 고통스럽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난 주간의 이 변동성 안에서 이 저가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는 앞으로 있을 증시의 반등에 또 한층 기대를 해보면서 즐겁게 주말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내내 이 증시의 변동성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 변동성의 폭은 그나마 조금 잦아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저가 매수 그리고 추매, 지속적인 추매를 통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심이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최근까지의 이 미 증시와 국내 증시의 그 하락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저점 대비해서 현재까지의 그 상승률 간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6월 20일부터 24일 다음 주죠. 이 다음 주의 주간 증시 뉴스와 그와 관련돼서 전망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는 다우 지수 주봉 차트이고요. 보시다시피 22년 1월 3일자가 최고점이었고, 현재 주가는 마이너스 19.12% 하락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지수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21년 11월 22일자 최고점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줄곧 하락을 해서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3.39% 하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봉 차트로서 6월 달에 얼마만큼 하락을 했는지 보면 6월 1일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까지 마이너스 10.17% 하락한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6월 달에 6월 2일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2.35% 하락한 수준의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우지수는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9%, 그리고 제가 이 차트에서는 다 보여드리진 않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최저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플러스 64% 수준의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저점 대비해서는 플러스 64%, 그리고 최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9% 수준의 주가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3% 하락한 수준의 주가가 위치해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저점 대비해서 플러스 62% 수준의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의 하락률을 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6월 한 달간의 현재까지 하락률이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수준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6월 하락률이 6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12%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차트고요. 같이 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21년 6월 21일
코스피 최고점 3,316포인트였네요. 그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 마이너스 26.39% 하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점, 자, 21년 8월 2일자였고요. 최고점 1062포인트였는데 현재 주가 마이너스 24.80% 하락한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달 하락률은 얼마큼 되는지 일봉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고요. 6월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 마이너스 9.12% 하락한 수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6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11.16% 하락한 수준의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코스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 마이너스 26% 하락한 수준이고, 그리고 최저점 대비해서는 플러스 69% 상승한 수준입니다. 물론 앞서 다우와 나스닥 지수도 살펴봤지만 현재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20년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차트를 다 보여드리진 않았고요. 일단은 제가 팬데믹 이후 최저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까지의 그 상승률은 미리 제가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24% 수준이고, 그리고 최저점 대비해서는 플러스 90% 상승한 수준의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6월 한 달간 고점 대비 마이너스 9% 하락한 수준의 주가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월 하락률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1% 하락한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비이성적이고 단순 무식해 보이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지 간에 고점 대비 하락률 그리고 저점 대비 상승률을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의 그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거는 다우와 나스닥, 그죠? 뉴욕 증시고, 우측에 있는 건 코스피와 코스닥의 국내 증시인데, 저 좌측에 있는 다우와 나스닥을 보시면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19%, 그죠? 나스닥도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3%, 다우보다 나스닥이 훨씬 더 크게 내렸죠. 그런데 자, 다우가 최저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 64%, 그리고 나스닥이 최저점 대비해서 62% 상승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그죠? 일단 하락률은 다우와 나스닥이 조금 상이하게 틀리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최저점 대비해서는 상승률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다우가 6월 하락률이 마이너스 10%,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6월 하락률이 마이너스 12%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는 국내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6% 하락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점 대비해서는 플러스 69%죠.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4%. 자, 코스피와도 거의 유사하게 내렸죠. 그런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점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가 플러스 90%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낙폭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코스피보다는 최저점 대비해서 더 크게 오른 수준의 주가가 머물러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6월 하락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9%,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월 하락률이 마이너스 11%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6월 하락률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가 뭐 거의 유사하게 낙폭을 기록하긴 했지만 국내 증시가 그래도 조금은 더 선방한 듯 보입니다. 근데다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와 나스닥의 낙폭이 최고점 대비해서는 상회했지만 현재 수준은 최저점 대비해서 상승률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쉽게 말하면 커플링화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측에 보시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거의 유사하게 낙폭을 기록을 했지만 최저점 대비 상승률은 아직도 코스닥이 더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우와 나스닥의 경우에 팬데믹 초기 지수 최저점 대비 최고점까지의 상승률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하락률로 이번에 낙폭이 다우보다 나스닥이 훨씬 더 크게 빠지면서 오히려 최저점 대비 현재 주가까지의 그 상승률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자,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거의 비슷한데 반해서 오히려 최저점 대비 상승률은 아직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향후 뉴욕 증시가 조금 더 빠지다든지 아니면 시장 전체가 변동성이 커질 때, 그러니까 향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클 우려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다우와 나스닥이 상이하게 상승을 했지만 최저점 대비해서 오히려 빠질 때는 다우보다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지면서 최저점 대비 상승률을 거의 유사하게 맞춘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최저점 대비 최고점까지의 상승률이 서로 다른데 반해서 빠질 때는 또 거의 유사하게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최저점 대비 상승률에 있어서 코스닥이 아직까지도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빠진다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키 맞추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령 앞으로 만약에 금리 인상기에 코스닥 기업의 실적이 만약에 좋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또 높은 기업도 다수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경기 침체가 되고 나면 오히려 실적에 코스닥 기업이 상당히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기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우려에 코스닥 기업이 더 크게 악재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또한 더 크게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차트나 이 하락률과 관련해서 예측을 해볼 거라면 역시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여타 종목보다도 낙폭 과대의 대형주 종목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했죠. 제가 낙폭 과대 코스피 대형주에 투자함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 판단이 아니고 이건 그냥 비이성적 판단이고요. 그리고 단순 무식하게 그냥 상승률, 하락률만 놓고 그냥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예측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정도니까 그렇게 정도로만
예, 그냥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투자의 참고 정도로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뉴스 두 개를 또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22년 6월 18일자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자, 미 억만장자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일생 한 번뿐인 매수기에 왔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이렇게 매수기회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어떤 부분을 제가 조금 반갑게 접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 베런 캐피털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이자 억만장자 투자자인 론 베런 회장은 17일 6월 17일입니다. CNBC에 보낸 이메일에서 2022년 6월의 추락은 세대에 한 번에 있는 엄청난 주식 매수 기회라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오히려 이게 아주 좋은 매수 기회라고 지금 외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 글로벌 증시 모두가 폭락 그리고 하락하는 이 가운데서도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화 되는 증시도 있더라. 어디죠? 예, 중국 증시였더라. 자, 머니투데이 22년 6월 17일자 뉴스고요. 제목 보시면 중국만 살았다. 전 세계가 휘청이는데 나 홀로 반등이라는 제목입니다. 그죠? 보면 자, 미국 증시와 다르게 이 탈동조화, 그죠? 디커플링입니다. 탈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진 데다가 최근 중국 당국의 정보기술, IT, 그죠?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이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각종 세제 감면 등의 이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맞물려서 이 중국 증시가 그나마 이 글로벌 증시 하락 속에서도 그나마 상승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뉴스를 가져왔냐면은 한국 증시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내린다고 뭐 줄곧 내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증시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보자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뉴스를 가져와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오타가 났네요. 주가 증시 전망이 아니고 주간 증시 전망 기사 모음입니다. 자, 이데일리 22년 6월 19일자 일요일 오늘이네요. 오늘 뉴스고요. 제목 보시면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긴장감 이어진다라는 제목이고요. 코스피 한 주간 154.94포인트 하락하며 2440.93으로 장 마감을 했죠. 지난 주간에. 그리고 FOMC 이후에 경기 침체 진입 우려가 솔솔 나온다. 그리고 윤 정부 감세 정책에 나섰지만 지금 거대 야당인 이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의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지 의문이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일단은 우려가 된다. 하지만 그게 과도한 우려일 수 있으니 오히려 증시에서는 이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다가 낙폭 과대주와 이 안전성 있는 배당주에 주목을 해보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요 이데일리 뉴스 기사의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본 내용이고요. 자, 연준은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 미국 경제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2분기에도 만약에 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이어간다면 이 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더욱 서두르는 것이고 이 긴축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어서 오히려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 직면된다면
과연 연준이 지금과 같은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일단 첫 번째 의문이고, 만약에 오히려 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이 큰 우려로 만약에 이 금리 인상의 기조가 완화된다면 오히려 증시에는 상당히 반가운 일일 것이다 라는 게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증시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 낙폭 과대주에 대한 매수세가 이번 주간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12개월 선행실적 기준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 보통 이런 걸 12MFPER이라고 합니다. 12MFPER.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12MFPER 수준이 9.1배,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수준이 0.91배, 현재 코스피가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현저히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코스피 PER이 11배를 제가 봤었는데 벌써 이 9.1배라면 주가가 현저히 이 지수가 엄청 많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업 실적만 받쳐준다면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손절보다는 오히려 계속 비중 확대하면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더욱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로 지금 코스피 전체 12MF PER 같은 경우에는 9배 수준, 예, 아주 저평가 수준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증시 전망 다른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뉴스고요. 자, 파월 입에 쏠린 시선. 참고로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 라는 제목이고, 자,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이 참고로 상하원 청문회에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상당수가 지금 미국 경기가 이미 침체 기로에 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세하게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파월 의장은 오는 22일에서 23일 이틀에 걸쳐서 미국 상하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참고로 이날 출석을 해서 물가와 경제를 바라보는 이 연준의 시각, 그리고 물가 폭등을 잡기 위한 해결책, 그리고 연내 기준금리 전망 등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미국과 이 유로존의 6월 마켓 PMI가 발표될 예정인데, 참고로 이 PMI는 뭐냐면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이 PMI가 50 이상이면 이 경기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PMI가 50 이하면 이 경기가 상당히 침체, 긴축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MI가 예상보다도 좋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 공급망, 이 병목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어떠한 예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PMI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다면 이 공급망과 관련해서 더욱더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증시에는 악재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단 23일 미국과 유로존의 이 마켓 PMI 지수가 좋게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4일에는 MSCI 이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가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이 확정이 된다면 역시나 우리 증시에는 하방 압력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이 악재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 편입에 성공할 경우에는 이 MSCI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이 전 세계 펀드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자, 이데일리 22년 6월 19일자 뉴스를 살펴보니까 MSCI는 지난 10일날, 자 6월 10일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부족, 그리고 지배구조 문제, 그리고 외환시장 개방 수준과 이 제한적 공매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 현 정부에서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오히려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이달 중에 발표되는 이 MSCI 이 관찰국 대상 등재도 불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번에 편입 불발될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무게감이 더 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시에는 뭐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크게 내리거나 이런 수준보다는 뭐 더 좋을 건 없다, 이런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의 앞으로 있을 이 주간 이 증시 전망을 요약을 해보면요. 자, 먼저 투자자들의 이 불안 심리는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히려 일어났던 증시의 큰 변동성에 저가 매수하고 오히려 계속 사 모아 나가는 전략, 그렇게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저는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역시나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죠? 참고로 1290원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고환율이 계속 지속을 할 때는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증시에 투자할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 매수 기대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주간에는 기술적 반등을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게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의 이 일간 하루의 이 증시의 변동을 예상을 해보면 아마 상고하저, 그러니까 오전장에는 강했다가 오후장에는 빠지는 전형적인 이 약세장의 하루의 어떠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하루의 이 변동성은 상고하저의 흐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날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오전장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오후장 아니면 아예 종가에 베팅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매수 의향 시에는 종가에 대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6월 16일 날 윤석열 정부의 그 5개년 경제정책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는 이 법인세 인하가 일단 주요 골자였고요. 뭐 그리고 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증시에 그나마 호재로 작용할 만한 것들이 역시나 이 법인세 인하, 이 감세 정책이었고, 그리고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다음 주 6월 20일부터 24일간의 어떤 주간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섹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변동성이 낮은 이 고배당주 역시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이 경기 방어주 가운데서 경기 소비주, 경기 소비재주, 그죠? 필수 소비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어떠한 섹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 경기 소비재 음식료 업종, 그죠? 요렇게 보시면, 그래도 역시나 실적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뭐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락폭이 컸죠. 그래서 이 낙폭 과대에 따른 오히려 이 저가 매수의 유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인터넷,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역시나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계속 사 모아 나가는 전략으로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끝으로 제가 반도체는 늘상 강조를 드리는데 참고로 반도체는 5월 수출입 동향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가진 섹터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고환율 이 시기에는 역시나 이 수출주가 이 고환율의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경기가 침체가 되게 되더라도 그래도 이 실적이 뒷받침되려면 역시나 이 반도체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아무래도 이 반도체가 이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 이 경기 둔화와 관련해서 이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 우려 때문에 이 반도체 전체가 지금 좋지 않은데 오히려 이럴 때 조금씩 사 모아 나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 6월 20일부터 24일까지의 이 주요 이벤트만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20일 날에는 미국이 휴장이고요. 자, 이날은 독일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중국의 1년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21일에는 미국의 5월 시카고 연방 국가 활동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5월 기존 주택 매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22일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원 청문회를 이틀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5월에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하고요. 자, 그리고 23일에는 한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유로존 6월 마켓 제조업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도 이날 나오고요. 그리고 24일 날에는 미국의 6월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4일 발표가 됩니다. 뭐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이벤트 이후에 어떤 지표를 보시면서 뭐 투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번 주간도 아마 변동성이 큰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장에 내렸다가 오후장에 오르는 어떤 전형적인 이 강세 장세일 때의 흐름보다 오히려 오전장에는 올랐다가 오후장에 내리는 이 약세 장세의 흐름의 어떤 변동성이 이번 주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멘탈 잘 잡으시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손절보다는 홀딩 그리고 이 저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 확대해서 평단을 낮추어서 나중에 수익에서 팔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스탠스를 가지십시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